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문제는 좀 풀만했습니까? 예? 와, 대단한데. 대단한데. 예. 원래 그 이제 실력이 추석을 지나야지 실력이 올라와. 올라와. 공법이 뭐 하루 공부했다고 성적 바로 오라고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빠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눈 뜨고 틀리는 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깜빡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공부 안 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어차피 그 나와봤자 못 맞춰.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작정하고 내는 문제인데. 그래 틀리라고 내는 문제의 특징은요. 오답이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오답 다 찍었다는 거야 다. 그래서 오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고, 그 다음에 함정을 판 문제는 그 함정에 집중돼 있어 오답이.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은 이제 그것은 다 분석을 해요. 오답, 이 문제 오답률, 정답률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냈고, 그럼 당연히 그 틀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기출 문제집에서 보고 거기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문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고, 중요한 시험 역사상. 예.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를 갖다가 대부분의 시간에 매진을 하고, 매년 나오는 문제는 소홀히 하고. 왜? 그 문제에 매진하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문제는 소홀하죠. 그럼 거기서 틀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자주 보던 데서 시험에 나오고 그 문제에 맞춰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자, 우리 81번부터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기. 1번 딱 보시면은 옳지 않은 거. 이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 이 중고층은요 3종이죠, 그렇죠? 2종은 중층이고요. 1종이 저층, 저층은 4층 이하고, 그 4층 이하니까 일반 주거 1종은 아파트를 못 짓는다 그랬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 1번에 바로 정답 딱 나와주면은 그냥 마음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죠? 2번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지는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들이 보통 생산 녹지 지역이다. 시가지 방제지구,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재해 예방하는 거, 그렇죠? 인구가 밀집.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 그 집단 취락 지구는 시험에 많이 나왔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정하는 용도 지구가 뭐냐? 집단 취락 지구. 자, 82번 문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걸 찾기. 그러면 2번 지문을 보시면은 주민은 용도 지구 중에,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의 위반 제한 사항 중에서 아직 지문에 한 번도 안 나온 게 2번이에요. 그래서 2번 한 번 넣은 거지. 그래서 매일 위반 제한 사항 뭐냐 그랬을 때, 예전에는 지구 단위 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기반 시설 설치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최근에는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주로 내다가, 그러면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위반 제한할 수 있다고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 한 번도 안 낸 것이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예를 들면은 경관 지구를 폐지하고 경관 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 뭐 위반해 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그냥 경관 지구는 건물을 원칙이 4층 이하로 짓거든. 그래서 저기 경관 지구가요 너무나 규제가 많아요. 저것 좀 없애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던 거 대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깔끔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게 한꺼번에.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어 놓은 거죠. 2번이 옳은 거고 1번 절대로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되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 지역이 아니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 다 위반해요. 예. 도시 지역을 이 말도 틀렸고 구청장 절대 나오지 않는다. 예. 그다음 3번 위반을 제안받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예, 반영 여부를 통보 45일 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 이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4번 주민의 제안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아니죠. 거칠 수 있다. 5번 예. 자 도면에 대해서 5번 지문은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봐요.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두 번째 본다고.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예전에 한번 이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나눠드린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상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근데 5번을 왜 넣어놨냐면 5번이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한번 집어 던질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한 번씩. 그래서 한 번만 들어두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문제에서 한번 넣어놨고 물론 기억 안 나겠지만 또 한번 넣어놨습니다.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네, 53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법정계획이다 맞죠? 예,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법정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보다는 하위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보다는 상위계획. 그 다음에 행정규칙적 성질, 행정명령적 성질. 같은 말이 비구속적 성질이죠. 행정처분의 성격. 이게 같은 말이 구속적 행정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성격 가진다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구속력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84번 문제 아주 자주 나오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기반시설의 종류. 보건위생시설. 죽어나가는 데죠. 그렇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5번이고요. 그럼 유수지는 어디서 나와요? 무슨 시설? 방제시설,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방송통신시설은요. 절대 문화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방송이 왠지 공공문화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 그랬죠. 통자, 통에다 동그라미 치고 유통공급시설이죠. 예. 요약집 한번 펴보세요. 예. 한번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 64페이지. 64페이지. 예. 64페이지에 거기 3번의 유통공급시설에 방송통신시설 표시가 돼 있죠. 예. 교수님께서 요즘 야심차게 만들고 그런 거지. 예. 왠지 방송은 공공적이고 문화와 관련될 것처럼 보여. 이 방송통신시설이 KBS가 아니야. KBS가 아니라 휴대폰 기지국이야. 휴대폰 기지국. 그렇죠? 전파를 유통하잖아. 전파 유통하잖아. 그렇죠? 유통공급시설이 아니 유통공급시설 들어가고 절대 공공문화 지역시설 아니다. 전파. 나는 전파를 어디서 배웠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전파지. 그렇죠? 민법 시간에 물건의 개념.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물건에서 그죠? 물건. 관리할 수 없는 자연력은 물건이 안 된다. 관리할 수 없는 자연력이 뭔가? 전파, 공기 이런 것들. 몇십 년 전에 배웠는지 모르겠다. 나 그것도 지금도 기억하네. 스스로 막 감동받고 그래. 예. 스스로 막 감동을 받아. 학교에서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다 하지? 예. 그래서
이제 명절 전에 이제 우리 법대 동창회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명절 전에도 1년 한 2번 뭐 하면 애들이 아직도 법학 용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야, 아무개 걔 요즘 잘 지내고 있냐? 잘 지내는 것으로 추정이 돼. 그래. 그 옆에서 또 그래 반징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창회 거기 네이버 밴드에 이제 공지가 또 몇 월 며칠 날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그날 모입니다. 그냥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없는 한. 예. 예. 하도 학교 다닐 때 천재지변. 예. 예. 그 다음에 뭐 신의 성실의 원칙상 회비는 잘 나쁘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있는 거지. 그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익을 정도로 문제 풀고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안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방송통신 이 통자가 유통공급 전파를 유통하는 거야. 휴대폰 기지국이 전파 유통하는 거야. 빗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왜 넣어놨냐 그러면요. 이게 가장 최근에 들어온 기반 시설이에요. 그래서 빗물 저장이니까 왠지 자연재해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방제 시설이 아니라 환경 기초 시설이다. 그래서 제가 요약집에 밑줄까지 그어놨어. 가장 최근의 신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는요. 최근에 신설된 것을 낸다니까 기반 시설에서. 또 하나 받고. 그다음 85번에 개발 행위 허가 시 개발 행위 규모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 형질 변경 면적. 자, 개발 행위의 규모.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할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죠.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개 5천 미만. 그렇죠?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아니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1만 미만인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하고 주거도 어떻게 똑같냐 그러지만 개발행위일 때는 똑같아 면적이.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1만 미만이라고요. 그 상업지역, 주거지역하고 그 녹지지역하고 이렇게 차이가 심할 것처럼 보이지면 면적 같거든. 그걸 노려서 내요. 그 다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 미만. 그래서 옳은 거 찾기니까 정답이 1번이네. 그쵸? 면적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86번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그 용도지역의 변경이죠. 용도지역 변경은 어떻게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에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약간 응용된 문제.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 용도지역 변경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이니까 그 용도지역을 갖다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1번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지. 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가 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이란 말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안 나오죠. 위반하고 결정이 있을 뿐이고, 그렇죠? 위반하고 결정. 그래서 시장하고 뒤에 가로하고 대도시 시장 제외하고 군수가 위반한 것을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죠. 대도시 시장은 지가 위반해서 지가 결정권자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갖다가 옳은 것으로 찍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봐서 3번 지문만 읽어. 질문을 읽지 않고 지문만 읽는 거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해야 된다. 교수님 맞잖아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그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번 지문만 딱 읽어. 질문은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야. 입안 결정 절차에는 공청회가 나오질 않아. 그래 틀렸다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입안 결정 절차에는 공청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공청회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할 때, 그렇죠? 예.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가 없지. 자,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 있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그러면 절대 주민이 입안 제한 못한다고 나오는 게 뭐였어? 용도지역 변경. 그렇죠? 용도구역 변경 이런 거는 제한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용도지역 변경 주민 입안을 제한할 수 없지.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할 때 용도지역 변경안을 만들어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을 하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약집에 그 입안 결정 절차 표가 있죠. 예. 입안 결정 절차 표가 있다고. 예.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 입안하고 결정하는 입안 결정 절차가 이렇게 있어요. 요 입안 결정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립이라고 부르죠. 수립.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 이 절차에 치면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맘때 되면 이걸 한번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기초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조사가 나와. 기초조사를 해요. 근데 기초조사 전에 있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바로 주민의 입안 제한이지. 바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주민의 입안 제한. 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이때 주민에는 이해관계자 포함, 그렇죠? 이해관계자 포함이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입안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입안 제한 없고 그냥 입안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기초조사부터 하는 거죠. 자, 기초조사에다가요 더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취약성 분석을 거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이렇게 만들어요. 계획안을 만들어.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나오는 것을 이제 안을 만드는 거예요. 용도 지역 뭐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안 이런 식.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요. 이 안을 만들어서 이제 두 갈래로 의견을 듣습니다.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는가?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방법.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요. 그 다음에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 기간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 공고하고 열람시켜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는 자,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를 제출해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은요, 요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여기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요. 그러면 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요, 의견 청취를 거치는 사항,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모두 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만 해요. 중요한 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이나 변경.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이나 변경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데, 뭐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좋은 게 있네. 자기가 용도 지역이 바뀐다는 걸 제일 먼저 하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1번만 외우면 돼요. 2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어. 2번, 3번은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요한 기반시설하고요. 혐오시설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래서 중요한 기반시설, 대학 같은 거, 주간선 도로 이런 거, 혐오시설, 장사시설, 화장장, 납골당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끝나고 나면 이제 계획안을 정합니다. 계획안을 정하는 것을 입안이라고 하는 거죠. 입안. 근데 여기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다. 이때 생략 가능한 거 첫 번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사항.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이 있을 때. 두 번째, 경미한 사항일 때. 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기억했어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등의 변경,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서 요것만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요거 다시 준용한다. 생략사항 준용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입안을 해. 입안을 할 때 우리의 입안권자 원칙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 원칙. 예외적인 입안권자,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 입안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중에 1번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자, 입안한 걸 가지고 이제는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결정하죠. 예,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 것을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정권자를 공부해야지. 결정권자 원칙은 누군가? 시도지사. 이때 시도지사가 몇 명이라고? 5명.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 예외적인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 단 수산자원보호구역만큼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이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지가 직접 입안한 거, 지가 직접 결정.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세 번째 국가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시장 군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야?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이 될 때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협의와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었죠. 생략이 가능하다. 요때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똑같다. 첫 번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다. 두 번째가 경미한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여기는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예. 똑같이 나와. 도시적 축소에 대한 용도 지역 등의 변경. 똑같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결정 고시했잖아. 그러면 결정 고시했을 때 다음 절차.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야? 지형 도면을 고시한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고시한 날부터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생략이 가능했죠. 요 전체를 생략할 때 법에 있는 거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편하고. 자, 기초조사 등등을 다 생략할 수 있는 거. 언제? 예. 2개. 예. 자, 언제? 우리 이거 법에서 나온 거 2개 공부했었잖아요. 예.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2개. 자, 2개. 여러분 분명히 별표 해놨을 텐데, 자, 요약 좀 찾아볼게요. 별표를 해놨을 텐데, 어려운 거 공부한다고 또 기초가 흔들리는구나. 자, 18페이지.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맨 위에 심화학습 그 위에 문장 보세요. 그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또는 나대지가 없는 경우,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다. 건물을 다 지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도심지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언젠가 이것을 다 거쳐서 도심지가 됐어. 나대지가 없다는 것은 건물을 다 지었다는 얘기지. 건물 지을 때 이미 다 거쳤어. 또 할 필요가 없다. 요 2개가 나오면 쉬운 문제. 밑에 심화학습이 나오면 약간 틀리게 내려고 내고요. 심화학습은 제가 체크해 준 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입안 결정 절차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이제 시험에 또 하나 정도는 나온다니까. 뭐라고요? 뭐가 신기하다고? 예. 아, 신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날 내가 그 기간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자주 보는 모 공공기관에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강의. 그래서 직원들 교육하러 와서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모 공공기관에. 그래서 이제 PPT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요. 내려와서 내가 PDF 파일,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 보내줬거든. 내려오는데 이게 고장 난 거야. 예, 저거 쏘는 거. 예, 저 빔이 고장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강의를 못 해. 근데 그 뒤에 요 뒤에 여기 칠판 이렇게 있었거든요. 칠판 요거보다 한 3배 돼 길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 담당자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냥 이제 강의를 망쳤잖아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돼? 이제 징계 받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칠판이 있으니까 분필을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랬어. 예, 예, 다 썼어. 예, 다 썼어. 예, 다 써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한 판 딱 쓰는데 1시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다 휴대폰 찍고 다음 시간에 또 한 판 딱 한 판 쓰고 했더니 거기에 이제 교육 담당자분께서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 그래서 당신도 먹고 용역을 받고 왜 용역을 받을 때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용역 받을 때 국가 용역 받을 때 무조건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300페이지짜리 제가 만든 각종 연구 보고서가 국회 도서관 가면 다 있어요. 예. 돈 받고 다 있죠. 그래서 돈 받고 일을 하면은 다 외우게 돼 있어. 예, 그렇죠. 예? 이거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 글씨 잘 써요. 예, 원래는.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이 칠판이 안 좋아서 그래요.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여러분들 참 글씨에서 올해 합격하고 난 시간 나시면 여러분요 붓글씨를 배우세요. 펜글씨 배우지 마시고 예. 왜냐 그러면 진짜 웃긴 게 공인중개사가 이제 계약서 단서 조항 같은 걸 손으로 쓸 길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발로 쓴 것 같아. 초등학생이 손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발로 쓴 것 같아. 급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급 신뢰가 떨어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공부는 했겠어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글씨 못 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시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문화센터들 많잖아요. 여기 요즘에는 그 지역 자치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서예 있죠. 펜글씨 하지 마세요. 서예를 하셔야 돼요. 펜글씨는 절대 글씨 교정이 안 돼. 서예를 해야 돼. 서예를 갖다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볼펜을 잡아보세요. 글씨가 달라져 있어요. 예, 펜글씨로는 절대 글씨 교정이 안 돼. 예. 펜글씨 배우지 마시고 서예를 배우세요. 서예. 예. 서예를 배우면 이제 예? 뭐라고? 뭐? 예. 예. 그래서 이 글씨를 잘 써가지고요. 이 계약이 잘 되는 중개사 진짜 많아요. 예. 안 써줘.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신뢰가 가거든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저는 5살 때부터 제가 붓을 잡고 할아버님 그 집안 어른들 벼루에 먹을 갈고 붓을 잡고 천자문 명심보감 다 옮겨 쓰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한날 제가 결혼하려고 저희 처갓집을 방문하는데 처갓집에 그 친척 어른들이 이제 다 와서 이제 얼굴 보려고. 근데 갑자기 그 장인 어른께서 친척 어른들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라면서 막 얘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양반 집안에 방문을 하면은 글을 하나 쓰고 오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벼루하고 붓을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걸 쓰면은 또 주인 어른께서 또 같이 써줘야 되는 건데 다 도망가셨어요. 예, 벼루와 붓을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써서 드리고 그래서 답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다 도망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얘기 안 하세요. 지금도 제가 뻑하면은 명절 때 가면 벼루와 붓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종아리 맞아가면서 천자문 쓰고 명심보감 붓글씨로 쓰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선하네요. 예. 그래서 누가 뭐라면 벼루와 붓 가져오라고 합니다. 꼭 배우세요. 예. 왜냐하면 중개사가 진짜 종합 예술인이 돼야 돼요.
물론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해야겠지만 이 글씨도 좀 잘 쓰고 그래야 됩니다. 종합예술인이어야 돼요. 절대 펜글씨로는 안 돼요. 붓글씨를 하셔야 돼요. 예. 또 막간을 이용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대로 머릿속에다 딱 통으로 집어넣고 통으로 집어넣고 하는 거야. 예, 그죠? 가능할 수 있어. 예, 가능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절차 86번과 한번 살펴봤고요. 87번 용도 지역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자, 건축 제한이죠. 자, 묘지 관련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가? 개발 안 된 곳, 녹관, 농자. 그렇죠? 예, 1번. 그다음 아파트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금지죠. 그렇죠? 저층 주택 4층이야. 그다음에 전용 주거 일종도 금지야.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니까 금지. 그래서 일반 주거 일종 금지, 전용 주거 일종 금지다. 아파트 못 짓는구나. 단독 주택 건축이 금지되는 지역, 단독 주택이든 공동 주택이든 다 금지가 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전용 공업 지역과 유통 상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은 공동 주택 건축이 금지. 위락 시설은 상업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그렇죠? 지나가다가 위락 시설이 보이면은 거기 상업 지역이라는 거지. 예. 정답 2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88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타인 토지, 이때 타인은 일반 국민이죠. 그래서 조사 측량 등을 위해서, 그렇죠? 조사 측량,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 등등을 위해서 출입할 수 있는 경우, 기초 조사, 그렇죠? 측량, 지가 동향 조사 등등 전부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죠? 예, 전부 답니다. 전부 답니다. 전부 다 조사 측량 전부 다. 그 다음에 89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4번 정비 구역이나 택지 개발 지구죠. 정비 구역이나 택지 개발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했을 때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다음 1번 준산업단지 전부나 일부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다 역세권이죠. 5번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안 했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 자, 90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지문이 이렇게 길게는 안 나와요.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해놓은 거고요. 2번 지문 보면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자, 첫 번째 1번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는데 옆에 다른 학교가 생겼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 또는 2번 그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바로 해제 권고에 대한 겁니다. 해제 권고. 그래서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가 됐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10년이 지나 설치 안 했을 때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우리 요약집에는 없죠. 해제 권고가요. 우리 특강 자료에는 있습니다. 해제 권고. 해제 권고. 왜? 이거는 지금까지 시험에요. 지문이 3번 나온 거야. 3번. 지문만 3번 나왔어. 지문 3번 나온 것까지 공부하다면 한 10년 걸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고요. 그다음 가로는 뭐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해제 공고 못해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 해제 공고 못한다.
동그라미 3번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4번 해제 공고받은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권자가 아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되고요.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제 공고에 대해서는 지문 4개의 지문 2번부터 5번만 기억하면 돼. 4개의 지문. 그래서 읽어보라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제 공고. 그래서 해제 공고에 따라 해제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 어디서 있었냐 그러면 저기 있긴 있어. 어디냐 그러면 거기가 인천이구나. 인천에 있었다. 인천.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인천에서 해제 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 시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지목이 되란 말이 없잖아. 그러면 지목과는 상관이 없이 이거는요 해제 공고는 할 수 있어요.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됐어. 그렇죠? 지목과는 상관없죠. 해제 공고. 그래서 1번은 20년 계속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젠 지겹다. 20년. 거의 뭐 20년째 나와. 그다음에 9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그렇죠?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 용적률 강화. 그렇죠? 1번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 거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 설치를 하기 곤란하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 3번 요거 지도의 심의를 거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죠? 예. 협의란 말은 안 나온다. 예. 당연히 지도위에서 지방에서 한 것은 공보에 게재하죠. 5번 기준을 정할 때 보시는 기반 시설에 수도 공급 설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의 용량이 그렇죠? 예. 거기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년 내에 수도 용량 초과, 하수도 용량 초과 예상. 그렇죠? 나오잖아 그거. 92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3번 지문.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 대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원칙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현금 대신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째 보는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이 들어간 문제를 이거 세 번째 푼다고 지금 세 번째. 예, 세 번째 푼다고.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당연히 지급할 수 있어요. 예. 토지 소유자가 현금 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분은 그냥 채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의사에 반해서도. 3번이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결정고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목과는 관계없이 아니죠. 지목이 대인 경우 안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요. 공치법이 적용되죠. 예. 매수 가격, 매수 절차, 공치법. 그다음에 4번 발행 절차는요. 지방재정법이 적용되고 5번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죠. 이율과 상환 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조례. 지방마다 물가가 달라서.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93번부터 보겠습니다.